안녕하세요. 일방실가 계산 사례 중에 이번 편에는 단독주택 편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방실가로 계산한다고 얘기를 우리가 할 때는 취득실가를 모를 때 일방실가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세법의 원칙은 쌍방실가입니다. 세법의 원칙은 쌍방실제거래가 원칙이라고 해서 쌍방실가 계산이고요. 쌍방실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양도실가와 팔았을 때의 금액과 취득실가, 샀을 때, 취득했을 때의 금액을 다 확인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쌍방실가가 원칙인데 일방실가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취득원가, 양도실가는 당연히 알 것이고요. 이 취득실가를 모르는 경우를 일방실가로 계산한다. 그래서 취득실가를 모르는 경우를 일방실가로 계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실가와 취득실가를 두 가지 다 아는 경우가 쌍방실가고 일방실가라고 할 때는 이 취득실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양도실가를 가지고 역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산하는 공식이 양도실가 곱하기 분자에다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기준시가라고 그러죠. 네, 분모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기준시가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양도기준시가분의 취득기준시가라는 그 공식을 가지고 양도실가에 곱하면 이게 곧 취득 당시의 금액이 되는데 이러한 금액을 환산한 취득실가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쪽만 안다고 해서 일방실가라고 그러고 두 가지 다 아는 경우는 쌍방실제거래가로 계산한다. 그래서 양도기준시가분의 취득기준시가라고 하는 공식, 이 공식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공부할 것은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라는 게 과연 뭐냐. 그러면 기준시가 편에서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4년부터 매년 4월 달에 고시를 해가지고 현재 국토해양부죠. 예전에는 건기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고시를 해서 그 개별주택 공식 가격이라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주택 공식 가격을 가지고 쓰면은 됩니다만은 지금 이 케이스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167호 단독주택인데 2주택자이지만 중과 대상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 경기도 의정부에 집이 하나 있고 또 집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집은 서울이 아닌 아마 지방에 있는 모양입니다. 즉 2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같은 경우는 어림도 없고 또 지방에 집이 하나 있다는 가정이다 보니까 중과는 아니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세금 계산을 할 때 장기부여공제를 하지 마세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특공제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인데 중과 대상이 되면 현재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집이 비록 두 채, 세 채가 되더라도 장기부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장기부여공제는 연간 3%짜리를 적용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이고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장기부여공제를 적용하되 장특공제를 적용하되 8%짜리는 적용 안 되고 연간 3%짜리를 적용해라. 보유기간이 99년에서 2010년이니까 지금 10년이 넘은 거네요. 99년 7월에서 2010년 3월까지니까 장기보유공제는 10년짜리를 적용하게 되면 30%를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을 이와 같이 해석을 해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금년 3월에 팔았는데요. 99년 7월에 샀다. 양도실가가 3억 5천만 원이다. 자, 이 양도실가는 3억 5천만 원인데 취득원가가 확인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계산을 뽑아내야겠죠. 이것을 일방실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아래에 분자분모에다 곱하는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2010년 3월 당시의 기준시가가 되겠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99년 7월 1일 당시의 기준시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04년 이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단독주택에 대해서 얼마다라고 가격 고시를 했습니다만은 99년 시점에는 그런 가격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99년 시점은 가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또 얘기가 드네요. 자, 2010년 3월은
2009년도 가격을 가지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10년이니까 2010년 가격 가지고 적용하면 좋겠지만 2010년도 가격이 언제 공시가 되죠? 4월 말일 날 공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시점에는 2009년도 가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 국토해양부 공시가인 2억 5천만 원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된다. 즉, 이 시점의 기준시가는 2억 5천만 원짜리가 되겠다. 이런 논리가 되고요. 현재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는 얼마냐? 요거는 모릅니다. 요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꽤 복잡합니다. 저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초 고시한 2005년도의 국토부 공시가 1억 5천만 원을 갖다가 이러한 그 각종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일단 분자 분모에 할 때 분모 가격은 나왔어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그럼 분자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99년 7월 1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99년 7월 1일 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로 공시한 공시가격, 최초 공시가격. 그럼 최초 공시가격을 들여다보니까 얼마짜리냐면 1억 5천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즉 1억 5천만 원이 최초 공시가격이 되겠고요. 이거 곱하기 최초 공시 당시에 공시 당시에 기준시가. 이 기준시가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준시가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데 토지와 건물을 각각 나눠가지고 토지는 공시지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에, 건물은 시가 표준에. 이런 개념으로 이 기준시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이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는 몇 년도 취득이냐면 99년도네요. 이게 1999년. 그리고 최초 공시는 언제냐면 2005년이네요. 그러니까 2005년 당시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 표준에. 그 다음에 분자에는 1999년 시점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 표준에. 이런 계산에 의해서 또 분자와 분모를 최초 공시가격인 1억 5천에 곱해서 나오는 숫자. 그 숫자가 곧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들이 2004년 공시지가라든지 2000년 공시지가, 99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계산 산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얼마였냐면은 총 합쳐가지고 양도가액이 지금 2억 9,700억 5억 2천 다시 하면은요. 양도실가가 총 합쳐서 3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양도가액을 계산하는데 이와 같은 단독주택을 계산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쪼개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안분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억 5천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토지의 부분은 얼마고 건물은 부분은 얼마이냐고 안분 계산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분 계산을 하는 기준은 토지는 토지대로 계산을 내야 되고 건물은 건물대로 계산해야 되는 이렇게 흐름도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 갖다 놓고 하면은 좋은데 건물 부분에 와가지고 취득실가로 환산할 때는 토지와 건물값이 각각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쪼갤 필요가 있다. 이걸 안분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토지의 안분 계산은 총 매매 금액인 3억 5천 곱하기 총 매매 금액인 3억 5천 곱하기 2억 5천분의 2억 127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그래서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분의 토지분에 해당되는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를 분자해 놓고 환산을 하면은 이와 같이 쪼개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을 쪼갰더니 토지분은 2억 9,700이 나오고 건물분은 5,200이 나오더라. 이렇게 쪼개 놓고요.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는 취득 기준시가를 쪼 갔더니 2억 1,200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와 건물 합한 부분. 그래서 2억 1,200분의 토지 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만 따로 개별 공시지가로 곱한 것을 나누기를 해서 2억 9,700에다 곱했더니 토지 부분에 대해서 1억 1,700이 나오고 건물분은 4,800이 나왔다. 이와 같이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계산해서 필요경비도 일반시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3%씩만 공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8,370만 5천 원에다가 70만 원에다가 3% 한 250만 원이고요. 건물 부분도 건물 부분엔 취득 기준 시가인 3,400에 3%엔 100만 원 정도만 공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독주택을 계산할 때는 항상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안분해서 갈라놓는다는 점이 우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양도 차익을 각각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 토지를 사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토지의 보유기간과 건물의 보유기간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공제를 각각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이 케이스는 토지나 건물의 취득일이 다 동일한 걸로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장기보유가 두 개 다 연간 10년이 넘었으니까 30%씩 빼주고 나니까 이렇게 되고 양도 소득 금액으로 올 때는 이때는 합치면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각자 5,300 빼고 87만 원 빼고 나니까 1억 2,600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기본공제하고 과세표준 나오면 세율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주택인데도 왜 해줬느냐? 중과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줬다는 점 초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중과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줬다는 점. 그리고 연간 3%씩 한 것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이기 때문에 8%짜리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기본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세율 곱해서 누진공제 1,490만 원 빼고 나면은 2,8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도록 되었네요. 자, 작년하고 틀린 것이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작년 같은 경우는 10% 하게 되면은 280만 원, 286만 원 정도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금년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5%로 바뀌었죠. 근데 5%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한도액이 2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9만 1,000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9만 1,000원만 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2,83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인 280만 원 더해가지고 총 3,1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독주택을 계산할 때는 주의할 점이 토지와 건물가액을 쪼갠다는 점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점에 그 취득 실가를 환산할 때는 시초 공시가액을 가지고 취득 시점의 금액을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